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번스타인의 소음과 투자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다들 읽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항상 반복해서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좀 제가 읽다가 좀 좋은 책들은 반복해서 계속 읽어요. 이 책도 한 10번 이상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러한 그림들은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항상 이 그림을 보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예상을 맞추고 못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지금 현재 위치가 이 기업의 위치, 이 기업이 속한 업종의 위치가 어디쯤일까라는 부분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투자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빨리 가려고. 그럴 때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게 그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천천히 투자하고 천천히 가는 거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뭐 운동이나 그런 부분은 빠른 게 경쟁력일 수 있지만, 이 투자라는 부분은 좀 느린 게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빠르지 못하다고 해서 굳이 이제 빠른 걸로 특화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느리게 관찰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투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이 그림이 좋아요. 이 그림이 좋고, 이게 뭐 제 예상이 어떤 이 그림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이 기업이 어떤 부분일까 예상에 안 맞더라도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수정을 하면 되고, 또 맞으면 맞는 대로 또 좋은 또 통찰을 제공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사업 보고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 그림과 그리고 이제 성장도 투자자와 가치 투자자 두 개를 좀 비교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이 또 있어요. 다음 장에서 한번 그건 소개시켜드리고, 이 부분만 한번 하고, 이제 아마 이 책을 읽으면 투자자들마다 자기에게 와닿는 부분이 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혹시라도 읽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소음과 투자는 한번 꼭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읽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읽었던 투자자라 할지라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많은 통찰을 제공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보통 이렇게 나눠서 위쪽은 보통 성장주 투자자들이 보통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이 아래쪽은 가치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장주 투자자들은 어떤 이익 추정치가 수정이 되잖아요. 상향으로 수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익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이 모멘텀이 발생할 때 매수를 해요. 이제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빨리 매수하고,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요. 이렇게 매수를 하면 성장주 투자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매도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장이 최고점에 달할 때는 뭐냐면, 최고점에 달할 때에는 이게 인기 종목이 되잖아요. 계속 매출도 증가하고 실적도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업 리포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도 목표가도 증가하고, 그래서 인기 종목이 된단 말이죠. 인기 종목. 그러다 보면 여기서 뉴스도 아주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매도하기라는 것은 솔직히 힘들어요. 인간인지라 그러한 뉴스들을 계속 보면서 참 매도를 한다. 그 엄청난 그 절제를 요하거든요. 절제를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힘들어요. 매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이 추락추락하고 자기가 매수한 것보다 더 떨어졌을 때 이제 보통 매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 좋게 이 매매를 끝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장주 투자자의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성장주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좀 즉시 이용 가능하고 가시화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보면 즉시 가능하고 가시화된 데이터들이 가장 많거든요. 왜? 뉴스들, 미래 실적이 더 한번 좋아지면,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좋아지면 이 실적 성장, 이때까지 성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상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더 성장할 것이다. 근데 끝없이 성장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료들도 많고 뉴스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팔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이제 부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부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은 뭐냐면 매도 후보군으로 이제 그 리포트에서 자꾸 다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러면서 이 추정치가 수정이 된다. 그때 이제 보통 많이 파시잖아요. 이제 실망에 실망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뭐냐면, 이익 추정치가 수정되고 이제 소외가 돼요. 소외가 될 때 보통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퍼나 PBR이 아주 낮은 주식을 사잖아요. PBR이. 근데 이제 보통 회사들이 PBR이 낮거나 퍼가 낮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업종의 문제든지 기업 자체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비인기주를 보통 고르는데, 가치 투자자의 단점은 뭐냐면 지나치게 서둘러 산다는 거죠. 지나치게 서둘러 산다는 거. 이때 산다는 거죠. 이때. 그럼 뭐예요? 이때 한참 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여기서는 뭐예요? 좀 박스권을 형성하죠. 그리고 통과할 듯 하면서 다시 또 꼬라박고, 통과할 듯 꼬라박고 하다가, 보통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제 여기 이제 자기 본전쯤 오면 다시 또 올라다가 떨어지고 올라다가 떨어지고 몇 번 하다 보면 보통 여기에서 보통 팔거든요. 손해 보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기 이 과실들을 먹지를 못하는 그런 또 측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뭐 투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솔직히 이건 모르죠. 바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익 추정치가 수정이 되고 오랫동안 떨어진 회사들이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가지고 좀 폭락을 하고 오랫동안 횡보하는 회사들, 이런 횡보할 때는 저는 가급적인 박스권 이룰 때는 안 사고, 박스권을 통과할 때 좀 프리미엄을 주고 사자. 대신에 이때는 뭐 공부만 하자. 우리가 사업보고서 보고 공부만 하자. 왜냐면 이때 우리가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흘려보내면서 공부만 하고 통과할 때 사자. 근데 저도 이 통과할 때 샀는데도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또 가는 그런 부분도 많아가지고 손해가 크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이쪽이 저한테는 맞더라고. 이게 좀 오랫동안 가서 횡보하고 이게 박스권을 통과할 때 좀 프리미엄을 주고, 대신에 이때 공부를 많이 해서 이 관찰을 많이 하는 거죠, 이 회사들을.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또 많이 읽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회사들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제 그 어떤 투자 방법이 조금씩 틀려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좀 틀려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역발상 전략으로 주식을 살 적기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있을 때가 아니라 뉴스가 전혀 없을 때다. 그래서 회사나 업종이 극심한 불황이어서 보고서나 논평, 분석 수요가 전혀 없을 때 주식을 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뛰어난 투자자는 소음이 없을 때 매수하고 소음이 넘쳐날 때 매도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소음이 없을 때 매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새가슴이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이제 약간 보충한 게, 박스권을 통과할 때 이제 좀 프리미엄을 주고 사자, 이거예요. 좀 약간 저는 새가슴입니다. 아주 너무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잃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항상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는 그 필립 피셔의 그 관찰 10가지 있어요. 그 관찰 항목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이제 업종, 기업,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업종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맞던 틀리던,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수정됐다, 그 업체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하고, 증가된 업체들도 나열을 하고, 그러면 이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기업이 속한 업종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락하는 기업들, 우리 보니까 어떤 업종에 대부분의 그 업종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업종의 문제예요. 근데 다른 그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다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데 이 한 업체만 좀 낮아진다. 그러면 이 기업의 개별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네. 그럼 개별기업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는 사업 보고서들, 개별기업도 전부 다 명단을 작성해서 이거 개별기업의 문제냐 아니면 업종의 문제냐,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사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박스권을 통과하고 이때 사도 충분하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관찰을 안 하면 왜 그냥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 통과하고 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겁나서. 왜? 또 떨어질까봐.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고 그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뉴스들도 뭐냐면 제가 항상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죠. 1인 비공개 카페를 만드셔요. 1일 비공개 카페를 만드셔가지고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해놓으세요. 업종, 이게 종목별로 전부 다 업종 하면 이게 종목들도 있잖아. 종목하고 종목 안에 또 세부적인 카테고리 만들으셔가지고 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보고서 비율들 정리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 항목들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1인 비공개 카페를 만들으셔가지고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좀 그 가격이 합리적인 성장주에 투자하는 전략. 근데 이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하고 메릴 린치 알파 서프라이즈 모델, 저는 이거는 뭐 이렇게 몰라요. 제가 왜냐면 예측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제가 못하고, 평소에 사업 구조가 좋고 해자가 있으면서 이익 성장 모델이 훼손되지 않을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가 있어요. 그런데 좀 외부적인 환경이 주가가 하락할 때, 그 전에는 너무 좀 PBR도 높고 그래서 좀 제가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사지를 못해요. 근데 이때 살려고 이제 관찰을 하는데, 지금 제가 관찰하는 그 종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사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경제가 여러 가지 소음이 심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그런 성장주가 좀 자기 조건에 맞는 가격이 왔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